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로맨티스트 헐크의 이야기 무빙의 구룡포 장주원의 이야기가 10화와 11화에서 소개됐습니다. 류승룡 배우의 연기와 장주원 캐릭터가 워낙 잘 어울리다 보니까 앞서 김두식의 달콤했던 이력과 대비되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로 한층 재미있었죠. 장주원의 이야기는 괴물과 로맨티스트 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포항에서 작은 건달 조직과 장주원이 엮이면서 그 능력을 갖고 건달 조직에서 활약을 하죠. 경주를 접수하고 울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조폭들의 싸움에서 장주원의 능력이 늘 이용됐던 것 같죠. 울산에서 큰 조직을 접수하는데도 장주원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결국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구룡포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10화였으면 구룡포가 아내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가 11화 이야기였죠. 장주원 이야기에서 가장 키워드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꼽으라면 좋은 사람이었겠죠. 길은 어떻게 보면 이 무빙의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초능력자들은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본인들이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초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휘둘리는 거죠. 자기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도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이용되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주원도 마땅히 할 줄 아는 게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몸뚱이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자해로 생활비를 버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장주원은 포항에서 건달 조직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주원은 뭘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 장주원에게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고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게 하필이면 조폭이었죠. 아무튼 장주원은 충성되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따르는 동생들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꼈죠. 장주원이 울산 조직에 들어가려던 자신의 형님에게 한사코 들이대며 화를 냈던 것도 동생들이 다쳤기 때문이라고 하죠. 프랭크와 싸울 때 구룡포가 자신의 실력을 드러냈던 계기도 은퇴해서 살아가던 같은 요원들이 프랭크한테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였죠. 조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숨어 지내던 장주원이 한 번은 자해를 하려다 뺑소니를 당하고 도망가는 차를 쫓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방레이지인 황지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황지희와의 로맨스가 시작이 되죠.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장주원은 자신의 길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길치죠. 조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려지면서 다시 길을 잃어버리게 될 장주원이 진정한 자신의 길이 될 사람을 만나는 걸 암시합니다. 후에 장주원이 안기부 요원이 되고서 지희를 찾아왔을 때도 그는 지희에게 여전히 길을 못 찾는다고 합니다. 자신은 길치가 맞다고 하죠. 그저 지희를 찾아오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장주원의 삶에서 아내와 가족이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는 거죠. 아내와 가족이 장주원의 삶의 길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영웅문 무협소설인 멜로라고 장주원이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무협은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멜로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꼭 이기게 되는 멜로라고 합니다. 다방레이지 지인은 그런 사연충 이야기를 싫어하죠. 험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이 좋을 리가 없겠죠. 사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장주원이 말하는 그 멜로 안에는 좋은 사람이 꼭 이기게 된다는 좋은 결말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멜로보다는 액션 싸움 같은 지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희에게는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순수한 장주원이 소망이 되었겠죠. 사랑이라는 게 소망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길을 모르는 장주원이 배달을 하는 치킨집을 하는 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배달을 가다 프랭크를 만났을 때도 3층을 2층으로 알게 됩니다. 딸인 희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비슷한 능력을 갖는 프랭크와 장주원은 지나온 길이 서로 대비됩니다. 비슷하면서요. 살 수 있는 길이 옥수수밭을 지나서 미국 CIA 비밀 조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길뿐이었던 프랭크는 철저하게 CIA에 의해서 이용당하죠. 프랭크와 마찬가지로 건달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며 살던 장주원도 이용당하는 건 프랭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주원이 프랭크와 다른 길을 가게 된 건 가족 때문이었죠. 지희라는 여자를 만나면서입니다.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장주원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길을 찾아 빼낸 게 지희였죠. 장주원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프랭크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초능력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그냥 우리 모두가 다른 성격, 다른 조건, 다른 환경, 다른 재능으로 살아가는 게 또 다른 각자의 초능력이 아닐까요? 말을 잘하는 것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도, 친절한 것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남을 웃기는 것도,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초능력이 아닐까요? 초능력은 그냥 조금 더 특별한 개성이겠죠. 무빙의 주인공들은 한 번도 그 특별한 능력을 자신을 위해 특별하게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고 사람 좋은 사람들, 이웃이고 친구일 뿐이죠. 참을 수 없이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서는 정도죠. 그 특별함을 이용하는 사람들, 집단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집단으로 인해 개성들이, 특별함이 악용되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따라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휩쓸리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게 뭘까요? 가족이겠죠. 가족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존재들이죠. 안타깝게도 프랭크가 일부에서 은퇴한 요원들을 죽이면서 점차 마음이 흔들리게 된 이유도 죽어가면서도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지키려는 은퇴한 요원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길을 잃어버린 프랭크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장주원 편에서의 액션은 하드코어였죠. 익숙치 않은 분들이 볼 때는 참 쉽지 않은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프랭크와 장주원이 싸울 때 프랭크의 얼굴이 박살날 때도 상당히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장주원의 괴물편은 압도적이었네요. 액션은 영웅문 같습니다만 그 너머의 이야기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무빙이죠. 우리 현실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현실은 상상 너머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현실의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힘은 가족이라는 멜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고요. 또 뵙겠습니다.